그럴싸한 연애를 꿈꿉니다. 쓴맛을 보기 전까지는 명행과학 사랑해결 연구소. 명행과학 사랑해결 연구소. 명행과학 사랑해결 연구소. 명행과 사랑의 결 연구소. 명민준 곽수산의 사랑의 결 연구소. 오늘도 우리 사랑의 결 연구소 출발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이 심오한 시간에 네. 정말 어렵게 게스트 두 분 모셨습니다. 형님들 그리고 우리 누님들도 마찬가지야. 오늘 진짜 우리 방송 딱 보면은 비뇨의학과 또 우리 고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고추 오늘 하나로 다 정리돼. 끝나버려. 고추 완성판. 완성판. 네, 그렇네요. 진짜. 네. 저도 궁금한 게 많아요. 아, 그래요? 저 레귤러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더 저는 관심을 갖고 있는 게요. 이제 명민준의 실체. 오늘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그동안의 모든 허세. 내가 다 까발려버립니다. 오늘. 삼각대. 그렇지. 트라이포드. 그렇죠. 테트라포드. 그게 바로 접니다. 오늘 한번 이분한테 검증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저희한테 정말 많은 정보를 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네. 이분이 또 행차를 해주셨어요. 왜 지금 나왔어? 뭐 하다가. 정말 또 많이 궁금해하시고 어떻게 지냈는지 많은 분들이 찾고 계셨는데요. 네. 오늘 저희가 모셨습니다. 우리 유지은 씨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누나. 네. 인사 발휘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누나 어떻게 네. 지냈어요 요즘에? 아니 뭐 그냥 집에서 혼자 가내수공업으로 네 혼자 이제 좀 유튜브 편집도 좀 해보고 이러면서 심심하게 지냈어요. 컨텐츠 뭐죠? 네. 위스키. 위스키입니다. 가야죠, 위스키 한 잔. 알코올 중독자들 나왔어. 근데 위스키 컨텐츠라면은 계속 네. 알코올을 마셔야 되잖아. 근데 그게 굉장히 편견인 게 진정한 애주가들은 뭔가 막 먹고 막 널브러지고 이런 거 없고 정말 딱 한 잔을 마시면서 그 위스키 한 잔에 갖고 있는 향과 맛을 딱 느끼고 깔끔하게 끝납니다. 그렇지. 저게 알코올 중독자들은 주로 얘기하는 나는 정말 조금만 마시고 난 즐겨. 대우 아스팔트에서는. 유지은 씨는 어떻게 우리 오늘 건강 특집으로 네. 좀 요런 거에서 궁금한 게 좀 많습니까? 아니면 통달했습니까? 통달이요? 나 건강은 내 의사보다 더 잘 알아. 이쪽은 비뇨의학과 쪽은. 저는 일단 비군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요? 네. 지금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래? 처음에 이제 사실 우리 뭐 두 분도 그렇고 우리 피디님도 그렇고 옛날에 또 우리 함께했던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뭐요? 그래서 옛날 나만 있잖아요. 그냥 대화 잘 안 나왔어. 누구랑 사귀었어? 많이 나 아니야. 몰라. 얘기해줘. 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좀 와라 왔어요? 밤 10시에 좀 한번 와보거라 네,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일단 지금부터 궁금한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렇지.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모시죠? 이분 진짜 오늘 우리가 과추형 뛰어넘게 만들어야 돼. 겁도 없이 여기로 오셨어? 과추형 지금. 여기 어딘 줄 알고. 들어와. 자, 그러면 오늘 명민준의 실체를 또 간파해 주실 분입니다. 자, 비뇨기과 전문의 엄재도 원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현장 엄재두입니다. 우리 원장님 그 이름표를 또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누가 해준 거죠? 직원이 해줬죠. 직원이. 제가 만들진 않았습니다. 직원 몇 명입니까? 직원이 한 30명 정도. 와, 뭐야 부자네. 웬만한 고추 다 받겠네. 인천 고추는 거의 다 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요. 네. 계양고추. 여기서 또 벌써 편견이 느껴지는 게 비뇨의학과는 고추만 보는 과가 아니에요. 도 봅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하루에 저희 병원이 고추가 한 80명 정도 내원을 하시고 여성분들이 한 20분 정도 이렇게 내원을 하세요. 그러니까 마치 비뇨의학과를 고추과가 얘기하는데 저희는 배뇨 소변을 보는 파트와 생식 부분, 생식기를 다루는 과입니다. 건강이네요. 건강. 그래서 여성한테도 어떤 그 클리토리스 바로 투핑거 밑에 2, 3cm 밑에 이제 요도가 붙어 있기 때문에 질염이 생길 때 방광염이 같이 잘 생긴다는 거죠. 그다음에 혈뇨, 여성도 혈뇨가 피가 나올 수 있잖아. 방광암, 여성은 안 걸립니까? 요로결석, 여성은 안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추만 다루는 거 아니고 클리토리스도 다 다룹니다. 약간 소음순, 대음순도 다르고
찌같이 생긴 고추도 괜찮아요? 뭐 이제 그거 하지 마. 이제 그걸 애매모호한 성기라는 짬고추. 앰비기어스 제니탈리아라는 이제 저도 고추가 되게 작아요. 저도. 그래 안 그래 여쭤보고 싶었어. 몇 센치입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 의대 다닐 때 친구들이 아우 쟤도는 무슨 클리토리스냐고 클토냐고 계속 놀렸어요. 클토. 굉장히 놀렸어요. 토리스 이러면서 토리엄 막 굉장히 많이 놀렸어요. 3대 2가 이제 유두, 귀두, 엄제두 막 이런 얘기 이런 얘기도 쓰잘데없는 얘기 놀려대는데 어쨌든 간에 비뇨의학과는 저는 이제 고추를 많이 보죠. 많이 만지고 실제로 뭐 처음 의사생활, 비뇨기과 생활 할 때는 고추를 이제 소독을 해줄 때 이제 50대 남성분이 발기가 되고 사정이 돼서 내 옷에도 막 튀는 거예요, 정액이. 진짜 그냥 만지기만 했는데. 실제로 진찰하면은 많이 서요. 왜 많이 그럴까? 서요. 아니 몰라 내 손이 부드럽나 보지. 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내 손이 뭐 손 한번? 여성하고 좀 여성 쓰게 생겼네. 야야 부드러워. 촉감이. 야 진짜 부드러워. 왜 그러냐면 엄제도네. 왜 그러냐면 촉감 엄제도야, 여러분. 이 수술하는 의사는 손톱도 그렇지만 관리를 잘해야 돼요. 계약 마이다스네. 야, 살짝 여기 물 나왔어. 너도 쟤도? 아니, 나 여기는 아니야. 아니 내가 소독하고 진찰하면은 진짜 쓴다니까. 약간 궁금한 게 있어요. 의학적으로 예. 만약에 선생님이 만져서 네. 나는 싸고 싶지 않은데 쌌어. 만약에 그러면 약간 정체성에 좀 혼란이 오기도 합니까? 창피해야죠. 그치. 많이 창피하는데 사실 창피할 게 없는 게 의학적으로 발기의 메커니즘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잖아요. 우리가 냄새를 맡든 눈으로 보든 맛을 느끼든 귀로 바람을 불어서 흥분을 하든 그게 이제 대뇌에서 중추신경을 타고 명령을 내는 게 첫 번째 메커니즘이고 발기의 두 번째 메커니즘이 이제 우리 잠잘 때 몽정한다 그러죠. 래피드 아이 무브먼트, 램 수면 단계. 램 수면 단계. 동공지진 막 이럴 때 이제 꿈을 꾸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루에 5번에서 많게는 15번 정도 발기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민성 발기부전 환자들 심리적으로 그런 사람들한테는 밤에 텐트 치는지를 보면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그건 무의식 세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럼 그 진찰하려면 자고 있을 때 계속 옆에서 보고 있어야 되는 아니, 아유, 현대의학을 무시하네. 리지 스캔이라고 기구를 이렇게 달아요. 심전도처럼. 거기에 네, 링 두 개를 달아요. 그래서 이게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기록 장치가 나와요. 이 압력이. 무슨 하루 종일 보고 있어요. 저 구닥다리 구시대 분이네. 저는 그거 달고 있으면 기계 터지나요? 계속 서 근데 있으면? 이 명 선생님은 내가 볼 때 곽 선생님보다 네. 훨씬 클 것 같아. 그리고 이 곽 선생님은 그리고 내가 볼 때 대표님은 조금 컴플렉스가 많이 심하실 것 같고 이 곽 선생님도 내가 볼 때 되게 귀여울 것 같아. 누나 뭘 한다는 듯이 어마어마하고 봤어요? 있어. 근데 누나 왜 그래? 본 적 있어요? 왜 그래 왜 이래? 아니 근데 왜냐면 근데 진짜는 이분이야. 이분은 진짜 내가 진짜요? 이분은 내가 볼 때 화장실 쫓아가서 바로 2만 원에 나올 거야. 에이, 설마 그 진짜로. 책상을 그렇게 칠까? 코끼리 코처럼. 진짜 의대 다닐 때 그 기용 형님이라고 계셨는데 목욕탕에서 앉은 의자 있죠? 빨래를 하고 계시더라고.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로. 원장 맞아? 황영영 형님이라고 내가 본과 1학년 때 본과 4학년 선배님인데 와, 그 형님은 진짜 다른 사람보다 목욕이 30분 이상 더 걸려. 그거 빤다고 30분 동안. 나 동질감 느껴. 아니 근데 이거 우리가 흔히 왜 얘기할 때 뭐 얼굴 보고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카더라로 많은 게 코의 크기로 보라고 하잖아요. 코가 크면은 정비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쓱쓱 봤단 말이에요, 코를. 근데 제가 봤을 때 둘은 코 사이즈가 거의 제가 볼 때 동일한데 어떤 의미 때문에 여기가 적다라고 했는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장님. 비슷해. 상위 한 5%, 8% 정도 될 것 같아요. 순간 또 112 누를 뻔했네 나 지금. 농담으로 웃기려고 한 거고. 그래.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선생님께서 정말 그냥 관상적으로 봤을 때 관상이 아니고요. 빅데이터. 이거는 의학을 얘기를 할게요. 의학으로. 오늘 의학 의학으로. 컨텐츠니까. 왜냐면은 통침이. 이제 요새 초등학교 6학년 애들도 나한테 네이버 지식인으로 선생님 고추 어떻게 하면 클 수 있어요? 요새는 트렌드가 키 크는 것도 중요한데 고추. 그래? 요새 6학년 애들 빨라요. 그래서 요새 최고 핫 이슈가 초등학교 중학생 분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그 고추가 커질 수 있냐. 우유로 안 될 것 굉장히 같은데? 중요시해요. 키 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요새 애들은 빨리 성에 개방이 돼버려서 요새 애들은
선색 후사. 선색 후사. 요새 하고 나서 사귄대요. 요새 이 청년애들. 진짜요. 아니 이러니까 우리나라 성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은 초등학교 6학년 섹스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걔네는 엄청 해요. 그래요? 엄청 합니다. 이 시간은 지금 자야 될 시간인데도 엄청 가죠?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아프리카든 아메리카든 아시아 에이시아든 지금 6학년 애들 13살짜리 지금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구에 트렌드예요 요새. 서양은 그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잭즈라는 거는 남녀노소가 다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스포츠다. 잭즈를 임신이 아닌 종종 유지가 아닌 쾌락으로 할 수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종 중에 하나예요. 인간이라는 종이 포유류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잭즈라는 거는 인간의 욕망, 수면욕이라든지 명예욕이나 권력욕이나 이런 것처럼 이 성욕이라는 건 누구나 갖고 태어나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그렇지. 즐겁게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느냐를 논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걔네들이 피임, 성병이 안 걸리게 하는 게 비뇨의학과의 제대로 된 성교육이라고 나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부분을 얼굴에서 보면 알 수가 있냐.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자꾸 막 곽 선생님이 자꾸 잘라먹어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샜는데 네. 의학적으로는 이제 남성 호르몬하고 성장 호르몬이 고추의 성장에 기여를 합니다. 그럼 심장을 일단 봐야 그렇기 된다. 때문에 고추에는 뼈가 없죠, 당연히. 개고추에는 뼈가 있어요. 그래요? 개고추는 뼈가 있어. 근데 인간 고추는 뼈가 없어요. 신기하네. 저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처음 알게 됐을 때. 근데 어쨌든 간에 성장에는 남성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이 관여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 뼈 성장이죠, 인간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이 길거나 발가락이 길거나 코 뼈가 길거나 다 키가 길거나 다 이게 딱 뼈 성장이거든요. 이 성장 호르몬하고 이제 성장 호르몬이 관여를 했다는 거고 남성 호르몬이 결국에는 이 성장과 고환의 크기, 음경의 크기 이런 데 다 좌우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만이 있으면은 이 비만 세포 자체가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효과도 나타나지만 성장 호르몬도 떨어뜨려요. 분비랑 억제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중고 아이가 비만이 있다. 그러면 고추가 안 커지는 거예요. 야, 이거 의학이었네. 그 다음에 성인이 되고 나서는 성인이 20살 되면 이제 고추 성장도 끝나잖아요. 키 성장도 끝나지만. 근데 성인이 돼서 뚱뚱해지면 내가 갖고 있는 고추가 이 정도인데 덮이죠. 이게 살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튀어나와 있으니까 선생님. 저는 이거는 지금 고추가 아니에요. 이거는 주름이에요. 바지 주름. 새 옷이라서. 네. 실제로 저거보다 훨씬 작아. 저는 지금 되게 헐렁헐렁합니다. 헐렁헐렁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는 뚱뚱하면은 이게 이만큼 묻혀버리는 거죠. 묻히는구나. 묻혀버려서 숨어 들어가는 자라고추라고 그러죠.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추가 작아져 보이는 거고 실제보다도 작아져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마른 분들, 키 크고 마른 분들은 끝까지 사용하는 거예요. 끝까지. 최대한. 최대한. 크고 작은 사람. 원래 타고난 거에 대해서 일단은 최대치를 사용하는구나. 키도 큰데 잘 컸는데도 그런데도 이게 뱃살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치골에서 그냥 피부만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진짜 커 보여.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커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외는 늘 존재합니다. 왜? 존재합니다. 직접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직접 재야 되는 거지. 이것도 되게 과학적이네요. 속설에는 이 손가락, 요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접고 여기부터 이렇게 핀 게 딱 남자 길이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일리가 있는 말이 어쨌든 손가락, 발가락이 길면 팔, 다리가 길면 키가 확률적으로. 길면 코가 다 뼈 성장이. 그러니까 초중고 시절에 잘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잘 컸는 다 긴데 거기만 그러긴 쉽지 않다. 안 컸다는 거는 쉽지가 않구나. 초중고 시절에 너무 뚱뚱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뭔가 영향을 미쳤다. 아니면 유전적 영향이 너무 강하거나 저같이 키가 작은 분들이 네.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그래요. 근데 저는 진짜 작아요. 커밍아웃 했으니까. 저는 진짜 작아요. 커밍아웃 했으니까. 저는 저 발전이 한 3cm 정도밖에 안 돼요. 3cm? 그리고 발기도 한 8cm?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 평균 이하예요. 한참이에요. 하위 한 평균이 몇이에요? 평균이 이제 논문마다 다른데 8.9, 8.5, 9.3 이렇게 돼 있어요. 와. 그러니까 다 논문마다 다른 거죠.
한국, 북한, 중국 어떤 논문이 꼴등이야. 그래요? 위에는 가나, 콩고, 프랑스, 네덜란드는 매번 순위가 바뀌어요. 일본보다 저희가 순위가 아래요? 일본이 조금 더 위로.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들이 되게 신기하다고. 어쨌든 우리나라, 중국 그쪽은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성매매 GDP, 성매매 GDP, 성매매 이런 GDP가 전 관련- 세계 6인가로 돼 있어요. 4인가. 성산업? 성산업이죠. 우리나라 커피 시장보다 6배가 5배가 많은 걸로 돼 있어요. 추정치죠. 그래서 실제로 분석은 더 될 것이다라고 그치, 한다는 음지에 거죠. 있는 데가 많으니까. 그럼 크기는 꼴찌, 그러니까- 산업은 거의 그러니까 10위 성매성산업 10위권에서 9위가 독일인가 그래요. 나머지는 다 후진국이에요. 보면은 뭐 멕시코, 베네수엘라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다 학급. 후진국들이 그런 거를 10등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선진국이 독일하고 우리나라만 들어있는 거예요. 10위권 안에. 그래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 그 10위 중에서 우리나라만 성매매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죠. 얘네들은 그래 합법이라서 그렇다 쳐. 아이, 그런데 우리는 불법인데. 불법이야. 그리고 우리가 2등을 차지했는데 1등, 3등, 4등, 5등, 6등 다 후진국들이. 후진국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어. 한다라고 해석은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뭐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 슬픈 데이터가 있어요. 슬퍼. 그렇지, 슬프다. 그래서 성교육이 중요하다. 성교육이 중요하다. 성교육이 중요하다. 성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오늘로써 성교육 자기의 성적 결정권이나 주체성이나 존엄성을 많이 깎아먹는 깎아먹어요. 데이터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6학년 때부터 요새는 6학년이 선택 후사를 하는데 6학년 애들한테 아직도 하지 마. 안 된다. 안 된다. 나쁜 그러니까 거다. 하면 어떻게 돼요? 숨어서 하지 애들이. 그게 발전돼서 그렇게 되는 숨어서 거다. 하고 자위도 못하게 하니까 이 자위도 얘기를 하면은 6학년 때부터 제가 이제 지금 저도 중1 때부터 자위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도 이제 자위 인생에 벌써 30년 정도 됐잖아요. 거의 프로입니다. 프로가 아니고 본인도 자위 하잖아요. 그렇죠. 다 하잖아요. 프로요, 세미 프로요, 저도. 언제 남자는 같이 한번 하세요. 우리나라 남성의 96%가 자위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마 아닐 거라고 봐요. 저는. 4%는 뭐예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대답을 한 건데 거짓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여성은 70%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나라 여성은 자위를. 근데 그게 어쨌든 간에 6학년 때 섹스를 안 하면 6학년 애들이 벌써 다 아는데 그리고 중학교는 얼마나 성적이 폭발합니까 고등학교 때. 근데 그거를 틀어막는다고 틀어막아지는 게 아닌데 그러면 아이들이 자위를 불안하고 쫓기는 상태에서 빨리 끝낸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20년이 지나가면 그게 습관이 돼서 조루가 돼요. 와, 이거 연결 다 되네. 부모님 때문이었어. 습관성 조루가 된다는 거예요. 습관성 조루가. 여유 있게 습조. 편안하게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친구는 어릴 적부터 자위를 30분, 20분 해왔대요. 편안하게. 그러니까 얘는 지루해 지금. 자기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렇게 느긋하게 꽤 크신가 물론 그렇다고 봐요. 안방에서 했다는 얘기는 진짜 아니에요. 어디선가 그냥 편안한 곳에서. 엄마한테 보여주면서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어쨌든 문 걸어 잠그고 느긋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엄마는 되게 개방적이. 맞벌이. 굉장히 개방적이. 그래서 그 친구는 엄마랑 아들이 지금도 벌써 30 넘어간 때부터 엄마한테 엄마 나 사정이 안 된다 얘기해서 엄마가 고민토록. 야 네 와이프는 좋겠다. 이걸 지금도 대화를 하는 사이예요. 오히려 진짜 개방돼 있구나. 그런 거 있어. 개방돼. 쿨하게. 그러니까 그쪽 우리 엄마는 나한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자기 내 방에 그냥 우리 엄마는 휴지만 잘 넣어주시면 되지. 왜 휴지가 이렇게 빨리 없어지냐? 의심. 휴지는 빨리 썼는데 왜 휴지통에 휴지는 없냐? 이런 거 가지고 막 질척하다 얼굴 빨개지잖아요. 엄마가 당연히 문이 잠겨져 있으면은 그렇지. 하는구나 하고도 하면 되는데 우리 엄마는 문 열어 제주야 문 열어 너 공부 안 하지 막 실제로? 그러니까 빨리 세! 이렇게 하고. 엄마 불렀어? 그러니까 아마 하다가 그냥 엄마 오면은 그냥 벌써 나오고 있는데 엄마 공부하는 척하고 이게 뭐야 이러니까 아니 우리 엄마는 그러니까 내 자유를 허락을 안 해줬어요. 맨날 꼬부랑털이 왜 이렇게 많냐고 막 지적만 그렇지. 해주고 그러니까 아이들 자위를 편안한 자세에서 죄책감을 안 느껴야 되는데 안 느껴야 돼. 이 자위를 잘못되고 하게 되고 야동을 본단 말이죠. 근데 애들이 이게 잘못된지 모르면 6학년 친구들이 자기한테 야 여자친구한테 내 성기 사진 보내줬으니까 너도 네 사진 나한테 좀 보내봐라. 문제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기준이 부모님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5학년은 해도 돼요? 4학년은 해도 되고? 왜냐면 너무 어리다는 생각이 부모님에서 자기 자식 입장에서는 자위는요 영유아도 합니다. 6개월, 9개월도 해요.
영유아 자위라는 게 있어요. 오. 9개월, 10개월, 13개월짜리 아이가 구석에서 몰래 책상 모서리에 성기를 비비고 있으면은 그걸 영유아 자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뭐라고 안 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소리 윽박지를 게 아니고요. 뭔가 지금 애가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부모의 관심이 필요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윽박지르고 화를 낼 게 아니고 다른 데 시선을 돌려주든지 아니면 아이가 뭔가 지금 나한테 관심 받고 싶거나 스트레스가 불안한 거예요. 엄마 아빠 부부싸움이 너무 심하다거나 아니면 아이한테 너무 화를 낸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관심 끌려고 사랑받고 싶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영유아 자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학년은 해도 돼요. 3학년은 해도 돼요. 벌써 5살짜리 남자아이를 보면은 자기 꽂혀가지고 놀고 있어요. 샤워하고 목욕하고. 이게 껍질만 해가지고 왜? 그게 좋거든, 기분이. 정말 기분이 좋거든. 현실적으로. 약간 그 진짜 배고픈 거랑 뭐 이런 기본적인 그러니까 우리 성인들은 자위를 할 때 질내에 들어가고 싶어서 자위를 하는 것이지만 이 5살짜리는 내가 좀 섹스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원초적으로. 이 느낌이. 자기 만질 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지 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애가 자위라는 것은 잘못된 거구나. 그럼 그 올바른 죄책감을 느낀다는 올바른 방법은 뭐예요?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되면 계속 해라. 이것도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너무 양극단이라는 거죠, 이게. 그럼 어떻게 해요? 너무, 그러니까 하지만은 흑색이고 계속해. 계속해라. 우리 아주 잘한다, 차이. 길바닥에서도 해. 다른 사람, 이건 너무 양극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범답안. 적당히 하는 걸 엄마, 아빠가 인정을 해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인정하지? 그러니까 모른 척을 해주든지, 왜 아는 척을 하면은 아이가 부끄러워하니까. 모른 척 어떻게 해? 휘파람 문화? 아니, 방에서, 거실에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안방에서 엄마 보는데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방에서 해주면 그냥 그렇게 봐주는 거죠. 안 들어가시는 프라이버시를 거죠. 좀 지켜줘라. 무슨 뭐 휘파람을 불러요? 그냥 안 들어가지고 휴지 채워주고.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생기면 섹스를 하지 말라는 게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돔 착용이나 피임, 성병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마라가 아니고 다 하니까. 그러니까 성병이 있으면은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중1 때 합니다. 그럼 성병이 생기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안 간다고요. 왜? 말할 수가 없으니까. 부끄러우니까. 이거는 무섭고. 잘못된 거다. 내가 뭔가 죄를 저질렀다라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니까. 엄마 아빠한테 선생님한테 얘기를 못 하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남자 아이가 성병에 걸렸는데 자연 치유가 됩니다. 자기 면역에 의해서. 그 후유증 생기면 요도 협착 오고 전립선 염증 오고 고환까지 먹어 들어가서 염증 반복되면 불임이 와요. 남자 같은 경우에.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여자 아이도 중학교 1학년 때 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 때도. 근데 이거를 낙태를 반복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질염, 자궁염 반복적으로 골반염 계속되면 자궁이 꺼끌꺼끌해져요. 착상이 안 된다고 나중에. 나팔관이 폐색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게 자궁 외 임신. 그게 왜 난소가 나와줘야 되는데 나팔관이 막히거나 협착이 있으니까 착상이 안 되거나 그렇구나. 낙태가 계속돼서 그거 꺼내면 소파해가지고 꺼내면 자궁벽이 안 좋아요.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요새 현명한 엄마들은 자궁경부암 백신을 벌써 맞춘대요. 6학년 아이들한테. 그리고 벌써 피임법을 벌써 교육하고 교육하고 먹이고 패치를 부착하고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 건강한 거니까. 그러니까 현 신세대 엄마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이 그거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막을 하는 수가 걸.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욕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게 잘못된 성격이라는 거죠. 제 말씀.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이 방금 이야기해 주신 걸 종합해보자면 어쨌든 아이의 성장기에 이런 올바른 성교육이 성인이 되고 나서의 그 가치관에도 분명히 영향을 왜 끼친다. 그런가냐면요. 이 엠번방아 조주빈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성의식이 잘못된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6학년 때부터 벌써 야 내 고추 보여줄 테니까 너 나한테 좀 보여줘봐 한다거나 6학년 때 야 너 아이스케이크 한번 하고 봐. 야 쟤 만지고 한번 와봐. 가위바위보에서 지는 사람 가위바위보에서 지고 만지고 와봐. 한다는 거죠. 중학교 되면은 자기 여자친구랑 한 거를 영상 찍어가지고 자기 아침에 조회 시간에 자기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있고 무용담으로 그거를 아무도 제지를 하지 않은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누가 친구들이나
누가 부모님이든 선생님한테 걸렸으면 그렇게 조주빈 M번방이 그쵸. 대학 성인이 돼서 그렇게 커지지는 미리미리 왜 중학교 때 조금 우리가 이게 잘못된 거 그러니까 말하면 초등학교 후배나 초등학교 누나나 동기를 만지는 거 가슴 만지나 엉덩이 만지거나 성기를 만지는 거를 이게 잘못된 건지 모르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적발이 돼서 아 이게 문제라는 걸 알면은 개인 인생은 진짜 좋아진 거죠. 근데 그게 적발이 안 되려고 하는 이유가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무조건 성욕을 틀어막으려고만 하니까 감추려고만 하니까 잘못된 건지 모른다는 거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 야동도 자꾸 세디스트, 마조키스트 그게 뭐야? SM 때리는 거. 때리는 거? 이상하게 그게 쾌락이라고 느낀다는 거죠. 더 새로운 거. 잘못 생각해서. 그게 더 새로운 거. 왜? 아무도 그거를 재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유포하고 같이 여자친구랑 관계를 한 거를 그래 추억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어요. 근데 그걸 유포를 하면은 이걸 된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법을 안 가르쳐 주니까. 그치. 그러니까 공부를 인하대 갔으면 공부를 잘했겠죠. 그렇지만 성인이 되자마자 모르니까 바로 이렇게 된 거죠.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래도 성교육이 이쪽은 이제 해외파입니다. 아예 유학파여가지고 국내에서 이제 학교를 안 나왔는데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구성애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구성애 선생님이 모든 성교육을 다 해줬거든요. 그래서 좀 비교적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성교육은 되게 후지죠. 아직까지도 몇 개월 전인가 몇 년 전에 보육교사 선생님이 바나나에 콘돔을 끼우는 거를 수업 시간에 했다가 잘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기사 봤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그냥 현실이에요. 현실이다. 지금 콘돔도 착용을 못하게 해놓고 무슨 피임이랑 성병을 방지를 합니까? 콘돔은 기본적으로 착용을 할 수 있어야죠. 남자친구가 안 되면 여자친구라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는 거. 이 6학년 중학교 애들이 여자애들이 내가 임신이 되고 남자아이가 내가 임신을 시키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 사회적 책임의 무게감 모르니까 그 나이 그러니까 때는. 콘돔 착용법이라도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바나나에 착용시키는 것도 못하게 막거든요. 근데 이 올바른 성교육은 진짜 모두가 진짜 인정하실 겁니다.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어쨌든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올바른 성교육과 정말 올바른 가치관으로 성인이 됐어요. 성인이 됐어. 됐어. 여자친구 만났어. 한 사마리. 한 살.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다 해. 콘돔 팍 끼고 안전하게 데이트하고 딱 이제 갑니다. 그런데 저도 들은 게 있어요. 뭐요? 실제로 제 주변에 수술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오. 학대. 근데 걔 커지는 거야. 오.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알아봤더니 비싸. 얼만데요? 재료대별로 다릅니다. 문제 재료가 이제 우리 필러 넣기도 하고 지방 넣기도 하고 자가진피 넣기도 하고 동종진피, 이종진피, 실리콘 제일 좋게 하면 제일 좋은 게 진피 확대죠.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 들어요. 300에서 500. 그 영구적이에요? 영구적인 방법도 있고 비영구적인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외부 사람이 봤을 그러니까 때는 이종진피, 네. 소돼지 피부로 만든 진피는 영구적이고 동종진피, 인간의 피부로 만들어서 한 거는 조금 흡수가 좀 됩니다. 그다음 필러는 한 2년에서 5년마다 리터치를 해줘야 되고 흡수가 돼요. 호날두가 그 보톡스 맞았잖아요. 고추에다가. 보톡스가 아니고 필러였어. 필러. 고추에 보톡스 맞으면 큰일 납니다. 보톡스는 이제 근육을 못 쓰게 하는 신경을 마비시키는 거야. 근육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신경을 마비시키는 게 보톡스인데. 호날두 미안해요. 먹으라면 오든지 호날두. 보톡스는 고자됩니다. 아니 그러면 그 하고 나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절대 이 사람이 수술한 건지 안 한 건지 몰라요? 재료가 일단은 네. 그 동종진피를 쓰는 게 좋고 또는 필러 같은 경우에도 집도의에 따라 다릅니다. 이거는. 그러면 그러니까 굉장히 섬세하게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의뢰인 네. 환자분이 그 손님이 이제 나는 티나게 해달라는 분이 계시고 오히려 그거 왜요? 왜? 했는데 뭐야 이거 확대한 티도 안 나. 이런 것도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티나게 해달라. 그리고 그러면. 그리고 울퉁불퉁하게 해달라는 분이 계시고 왜? 이 질레 벽을 긁고 싶어가지고 그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울퉁불퉁하게 하면? 임상적으로는 여성분들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임상분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다시 빼러와요. 그 돌기를 해바라기라 그러죠. 해바라기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그 와이프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실제로 좋냐고. 근데 저는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 여자친구한테. 근데 몇 분들이
간혹 많이 자주 빼러 와요. 다시. 어. 왜냐면 아프다고. 아. 오히려. 아프다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확대나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길이는 안 되고 굵기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발기전 길이가 확대가 되는 거죠. 어.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쪼그라들어 있잖아요. 발기 전에는. 근데 이게 들어가 있으면은 안 쪼그라들어요. 무게추 효과. 무게추 효과랑 초반에 무게추 효과랑 오. 두 번째는 얘가 잡아주고 있잖아 지금 아. 진피랑 필러든 뭐든 간에.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겨울이 되면 이렇게 약간 들어가잖아요. 겨울 되면. 겨울 되면 이렇게 추워. 얘도 이 똘똘이도 들어가잖아요. 자꾸. 추우니까 이 똘똘이도 추우니까 자꾸 치골로 들어간단 말이죠. 처음에 같은 아이도 그렇게 걔도 자꾸 똑같은 숨어. 계절에 따라서. 그리고 쪼그라들어요 피부가. 음낭 피부도 쪼그라들듯이. 본능이야, 본능.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발기전 길이는 좋아지는 거죠. 발기전 길이가 좋아지는 게 의미가 있어요? 관상학적으로? 그냥 사우나나 내가 오줌 쌀 때 그냥 과시. 보잖아. 그냥 과시용. 관상용. 다시 제가요 선생님 제 예. 얘기 좀 해도 돼요? 예. 발기 후 길이. 네. 왜냐면 그 얘기를 하다가 제가 얼마 전에 독일을 갔다 왔거든요. 제가 정말 우연히 너무 신기한 광경을 본 게 대박이야. 그 이제 독일에 강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강이 뭐 어떤 뭐 특별한 빛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나와서 거기서 막 수영하고 편안하게 가족 단위로서 뭐 피크닉도 하고 이렇게 뭐 이래요. 거기 앉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제 구경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저기서 강에서 누가 3명이 수르륵 나오는데 올 누드로 나오는 거예요. 남자 한 분과 여성 2분이에요. 근데 여성 2분은 나오자마자 바로 옷을 입었어요. 근데 남성분은 전혀 옷을 또 안 입어요. 근데 셋이서 돗자리에 누워. 한 저 정도 있는 건데 아무도 신경 안 써. 눈길도 안 주고. 그래서? 동공이 불안 사람 나밖에 없어. 누가만 신경 써? 그러면 약간 남자분이 뭔가 이렇게 뭐 좀 튼다든지 몸을 아니면 좀 뭐 이렇게 할 것 같잖아 느낌상. 다리를 꼬던지. 어떻게든 약간 이왕이면 근데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궁금하고 이렇게 하니까 쓱 이렇게 아싸.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침이 줄줄 나오고. 근데 저는 영상에서도 본 적이 없고 그분은 편안하거든요. 표정. 그 디폴트 상태인 거잖아요. 그냥. 근데 너무 그때 국제결혼을 결심한. 맞죠? 국제결혼. 뽀얀 그 우리 옛날 분홍색 소세지 있잖아요. 불량 소세지. 그거 진짜 불량 그 소세지. 색깔도 똑같고 굵기도 똑같고 너무 맛있게 생겼어. 정말 애가 너무 똑같고. 문제는 그런 애들이 왜 해외 애들이 이렇게 안 서잖아요. 강직도가 떨어지잖아요. 강직도가 떨어져. 강직도가 떨어져.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친한 언니한테 언니 갔다가 깜짝 놀랐다. 근데 그 언니가 했던 말이 이러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은 대신에 그 상태에서 차이가 없다는 거야. 비포 애프터가. 대신에 동양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소심하고 이제 겸손하게 있지만 이게 파이팅이 이제 생기면 파이팅이요. 갑자기 트랜스포머. 확 변한다는 그렇지. 거예요. 열정 넘쳐. 그래서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기본값이 클수록 발기 전과 발기 후가 차이가 좀 없어요? 차이가 좀 적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작은 사람일수록 발기 전과 발기 후의 차이가 많이 심해요.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럼 평균적으로 평상시에도 거기 피가 많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뼈가 있는 건 그러니까 아니니까. 성기를 커팅을 해보면 피가 미친 듯이 나와요. 그쵸, 그거 다 피니까. 미친 듯이 나옵니다. 피가 쏠려서 그게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 응급실에 이제 정신분열병 환자가 자기 꼬추를 잘라서 왔어요. 응급실이 난리가 났는데 나도 처음 보고 피가 이렇게 많이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수술방에 응급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그 꼬추 잡고 그냥 틀어막고 들어간 거야. 나도 그냥 피가 침대 너무 위에 나니까. 올라가서 어느 혈관이 터졌는지 구별도 안 되고. 그 외국 분들은 확실히 사이즈가 다른 거는 팩트잖아요. 그쵸. 근데 안 다칩니까 그게? 질의 신축성이 워낙 좋으니까요. 아니 길이가 거의 장.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애기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 생각해봐. 자궁 경부로 들어가서 자궁까지 들어간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진짜 자신감 있는 나는 자궁 경부를 터치하고 내려와. 막 이런 자신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명 선생님처럼. 근데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자궁 경부 안으로 들어가면은 위험할 수 있겠죠. 위험하지. 자궁 안으로 왜요? 들어가면. 위험하지. 여성 입장에서 최고 신기록 보유자가 45cm래요. 그러니까 여성이 아파하는 경우에는 다 안 들어가잖아. 흑인 영상 보면은 다 안 그렇죠, 들어가잖아요. 다 못 들어가고. 다 못 들어가는 거죠. 왜냐? 그걸 뚫고 들어가면 그건 벌써 이제 찢어진다는 거죠. 정확히. 적당한 게 좋네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럽기도 하면서도 와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죠.
이런 분들은 굉장히 해피하게 살아요, 실제로.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게 오해예요. 저는 안 해피하죠. 상대방이 해피하죠. 근데 모르겠어. 내가 봤었던 분들은 실제로 이 뭔가 모르겠는데 쥐뿔도 없는데 자신감이. 그렇지, 정확합니다, 선생님. 쥐뿔도 없는데 자신감 해피하게 표정이 일단 밝아요. 왜냐면은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꼭 화장실 가서도 한 50cm 떨어져가지고 오줌 싸요. 저는 입구에서 써요. 왜? 그냥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구에서 산다 그러잖아. 입구에서 써요. 좋은 거죠, 그냥. 행복한 거. 자기 것만 봐도, 예쁜 여성들은 자기 얼굴만 봐도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큰 꼬추인들은 자기 꼬추만 봐도 좋은가 봐요. 아유, 잘 태어났어. 네, 꼬추계의 정성입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게 제가 오늘 이제 나온다고 해가지고 급하게 이제 주변에 친구들한테 이제 리서치를 좀 해봤거든요. 여론조사? 네, 일단 제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리서치를 좀 쭉 해봤더니 김영철 씨 얘기입니다. 근데 단 한 명도 사이즈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여자, 남자. 여자가 제 친구 여자들이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상 지금 병원에도 가시는 분들이 결국은 사이즈를 뭔가 키우는 데에서 중점을 맞춰서 다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정작 여자들은 거의 물론 제 주변이 이제 뭐 다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확률적으로 사이즈에 대해서 그렇게 그걸 민감하거나 그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과연 누구를 위한 사이즈업인가? 왜 그러냐면은 남자는 이 자체만 좋아합니다. 이 질레 삽입, 이 피스톤 운동 자체를 좋아를 해요. 근데 여성은 섹스를 할 때 첫 번째는 이 원시 시대부터 이 남자가 나를 지켜줄 것인가 보호해줄 것인가. 왜냐면은 이게 피임이 나온 지가 1850년대 처음 피임 기구가 산업화됐잖아요. 콘돔이. 1850년. 1850년대. 얼마 안 됐네요, 실제로. 네, 실제로 얼마 안 된 거죠. 그러니까 1850년, 그러니까 200년도 채하기 전에는 여성이 남자한테 성관계를 할 때는 허락한다는 거는 뭔가 이제 내가 아이를 가질 각오가 되기 때문에 아이를 갖겠다는 거는 그 시대에는 어쨌든 나를 지켜줄 수 있다는 거고. 근데 예전에는 힘이 센 남자가 그걸 보호해준다는 거고 이제 자본주의 시대에는 그렇죠. 어쨌든 능력적인 부분을 많이 볼 수밖에 네. 없다는 거니까. 근데 요새는 이제 많이 그런 게 풀렸죠. 피임이 발달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도 아직 남아있대요. 이 불안감이 여성은. 그래서 정서적 친밀감, 그다음에 심파시, 엠파시, 이 교감, 이런 것들을 공감. 중요하고 그다음에 전이, 후희, 코어 섹스 중간에 하고 있는 실제 삽입 전에 15분. 에피타이저, 디저트. 그렇죠. 근데 남성은 남자인데 찍 싸면은 의사 맞아요? 보지도 않고 갑자기 리모컨부터 1박 2일 저 그랬어요. 하거나 아니면 1번 이렇게 뒤돌아가지고 이거 손 만지지 마 이런다거나 아니면 샤워로 바로 가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여성은 하고 나서도 안 놔줘 오빠. 그렇지. 오빠 좋았죠?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근데 남자는 못 만지게 하잖아. 손도. 그러니까 여성 이게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메인 식사가 아무리 맛있었다 한들 그리고 이 메인 앞뒤가 식사할 없으면 때도 식사할 때도 남자는 무조건 내가 세다 빠르게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손하고 혀는 뭐 하냔 말이야. 손하고 혀. 맞아. 왜 놀려, 이거를. 서비스가 줘야 손하고 되는구나. 혀 뭐 하고 있어? 뭐해? 눈 감고 하는 애들 있었고. 그래, 상상하면서. 따뜻한 눈빛. 그렇지. 사랑하는 눈빛. 이런 걸 여자들은 원한다 이 말이죠. 혀 뭐하냐고 혀도 또 뭐하냐고. 멘트 넬름을 하든 멘트를 하든. 멘트. 그런 거죠. 손 갖다 뭐해. 멘트 질색하는데 멘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여성은 성감대가 거기만 있지 않고 두 번째는 거기만 따져봤을 때도 여성들은 다른 데도 성감대가 많죠. 근데 질에서도 클리토리스를 우리는 요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요렇게 콩알만한 걸 클리토리스 생각하는데 실제 클리토리스 해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뭐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것만 그 부분이고. 우리 요 나와 있는 빙산의 일각 1%만 우리는 클리토리스라 생각해서 거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 내가 낼름낼름 봤어요? 잘못된 성교육이라는 거죠. 잘못된 성교육이에요. 잘못된 위에까지 해야지. 그 질의 자궁 경부 그쪽에는 신경이 별로 없어요. 여기에 다 90%가 다 몰려 이게 지금 남성 성기의 4배에서 6배 정도가 많은 신경 다발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클리토리스가 여기고 그럼 여기가 뭐냐? 이 클리토리스의 바디, 각이라 그래요. 다리, 본체라 그러는데 본체. 여기가 질 입구예요. 그러니까 소음순 뒤에 이렇게 클리토리스의 다리가 본체가 소음순 뒤쪽에 그렇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를 혀로 열심히 해줘야 되는 거지. 구강 성교를 혀로 열심히 해줘야 된다는 거야.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G스팟이라는 것은
이 클리토리스의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 다리와 머리, 여기 음핵이라 그래요. 기두죠. 음핵. 클리토리스 기두. 요가 분지되는 요 사이가 사이. G스팟이라고. 여러분 요거 캡처 지금 딱 캡처 뜨세요. 딱 저겁니다. 클리토리스 인터넷 구글에 쳐보면은 이 해부학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냥 나와. 그러니까 여기가 본체고 여기가 신경이 제일 많기 때문에 질내 입구 3cm에 제일 많다라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3cm만 되면 얼추 되네 그럼. 그러니까 여성은 질내 삽입 피스톤도 열심히 하는 거 좋아하지만 족발도 엄청 좋아하는 거야. 그건 안 됩니다. 네. 아니 구강성교가 여성이 실제로 남성의 혀가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여성이 구강성교를 원하는 남자가 혀를 많이 활용할 줄수록 여성의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가요. 서로 같이 사랑하는 거니까. 사랑하는 거니까. 여성의 만족도가 그러니까 자꾸 동굴 탐험으로만 자꾸 몰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관계를. 잭즈를 질레 넣었다 쌀보리 이것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여주고 얼굴, 눈빛, 손, 혀, 그다음에 귀에다가 뭐 열심히 해야 돼요. 진짜 진정성 있게. 그리고 진정성 있게. 그렇죠? 감정. 진정성. 인정 좀 해줘요. 나 이놈들 이거 진짜 그 유튜브에 이분은 진짜 섹스의 공자다. 이거. 진정성. 나 이런 거 얘기하거든. 이게 진짜 이게 성교육이에요. 나 이게 진짜 의미. 이 명 선생님 생각보다 사람이 괜찮은 거야. 명기예요, 명기. 명 선생님 진짜. 그러니까 이 진정성을 갖고 우리가 그러니까 여성을 만족하려면은 많이 노력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전이, 애무, 대화, 그다음에 애무. 우리는 남자는 여자친구 때 뒤돌아서 봐 바지부터 내리고 일단 넣고 그거 그러고 하니까 여성들이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져. 그러니까 만족도가 떨어진다. 본인만 생각하면 그래서 그렇지. 이 리서치를 했을 때 사이즈에 대해서 우리 남자들보다 심각하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이제 여쭤보. 우리 궁금한 거 하나씩 그래. 물어보기. 좋아. 저는 선생님 그 뭐 병원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선생님이 다른 원장님들보다 내 손기술은 요게 특화돼 있다. 요거 좀 잘할 수 있다. 발기부전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원투펀치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기부전 수술은. 그 심리적인 게 제일 커요. 어떤 게 제일 큰 거예요? 다르죠. 20대 분들은 당연히 심리적으로 발기부전이고 그 기질적으로 혈관이나 신경이나 이런 데가 문제가 없고요. 50대, 60대 분들은 이제 혈관이 음경혈관은 실제로 그 심장혈관보다 좁아요. 그래서 심근경색, 심장 협실증이 오기 전에 전조 증상으로 발기부전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발기부전이 갑자기 생겼다. 그러면 50대, 60대 분들이 빨리 심장도 같이 검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결국은 피해요. 더 좁은 혈관부터 막히니까. 더 좁은 혈관부터 막히니까. 이거 진짜 그러니까 진짜 혈관이나 좋은 신경계통, 그다음에 전립선이 이제 음경의 뿌리에 있어요. 시작 부위에.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이 점점 커지게 되면 성기로 가는 혈류와 신경이 저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50대, 60대 분들은 이제 혈관이나 그렇고, 신경이나 전립선 신체적으로. 비대증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20대 분들은 이제 심리적인 게 많죠. 그럼 어떻게 고쳐요? 이거 선생님? 병원에서. 심리적인 거는 장소, 환경, 대상만 바꿔야 바꿔요. 여자친구만 바꿔봐도 그냥 바로 바뀌어요. 정확하시네. 이게 심리적인 거야. 어떻게 장소, 알았지? 장소, 장소만 바뀌어도 갑자기 그냥 길거리에서 아니 화장실에서 길거리에서 뭐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뭐 청소, 옥상. 청소 도구함 옥상. 청소 도구하고 거기는 조금 좁지 않나요? 그런 데서 어쨌든 그런 데서 바꿔도 무조건. 뭔가 일탈하는 것 같은 바뀐 거야. 바뀐 거죠. 그거는 잘못된 성 의식이 안 들어갑니까? 급색을 할 수 있잖아요. 대신 이제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물티슈로 좀 닦아주고 하든지 해줘야죠. 그냥 입으로 들어가거나 그냥 올라타면 안 되는 거죠. 액션이 과하시네. 균이 들어가 있으니까. 균이. 그래서 어쨌든 발기부전은 20대는 좀 약간 환경만 바꿔줘도 되고 그다음 쌤의 손을 거치는 거는 20대요. 뭐- 20대는 저는 약 절대 먹이면 안 된다고 봐요. 그 약 중독돼요. 그거 왜냐면은 약 먹으면 비아그라 네. 약을 먹이면 진짜 바로 서요. 실제로 그래요? 네, 강직도도 그러고 지속 시간도 그러고 되게 좋아요. 그 맛을 못 잊어. 그러면 20대가 벌써부터 그렇게 약에 벌써 하기 맛을 시작하면. 들이면 이거는 노답이에요. 그러면은 계속 자기 먹어야 약 되는구나. 없을 때는 자기 스스로 느낄 때는 80% 90점으로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재미없어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약을 절대 먹이면 안 돼. 그러니까 비뇨기과 선생님들 중에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저는 철학이 그렇다는 거예요. 20대, 30대 각자 또 분들은 주관이 있으시니까 절대로 이제 돌려와도 상담을 해줘야 되는 거지.
약 주세요 많아요 20대 친구들 중에서 그 약 주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시알리스. 비아그라, 시알리스 절대로 주면 안 돼요. 전문가네. 그거 약사야.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약을 먹을 수도 있죠. 그럼 가장 적정한 복용때 나이는 몇 살부터일까요? 저는 그래도 40살은 좀 넘어야지. 근데 그 발기부전 그 약 편하게 얘기하면 비아그라가 그거를 딱 세워주고 유지시켜주는 거는 그 피가 잘 돌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급하게? 혈관 확장제예요. 그래서 원래 제가 알기로 비아그라 첫 스타트가 용도가 그게 아니었고 심장을 뭐 맞아요. 치료하는 무슨 맞아요. 약으로 나왔다고. 심장약으로 그쵸, 하다가 처음에. 먹어보니 어머나 여기 발기가 되네. 여기 그런 약들이 많아요. 우리 그 약 중에서 전립선 약을 복용을 막 했더니 전립선 미대증을 환자했더니 뭐 탈모가 좋아지네. 머리가 그래서 나네. 그거 5분의 1로 쪼갠 게 탈모약이에요. 전립선 약의 5분의 1 쪼갠 게. 그런 것들이 제법 있어요, 의학에. 그러면 비아그라 먹고 레드불 먹으면 몸에 물이 엄청 오겠네요? 커피나? 저 레드불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네. 커피, 카페인이죠. 네. 그러니까 카페인 각성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술이 첫째 잔, 둘째 잔, 셋째 잔까지는 아드레날린하고 도파민 이런 것들이 펌핑합니다. 네. 혈관도 늘어나고. 그래서 얼굴에 안면 홍조가 심하게 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비아그라도 먹어도 부작용이 안면 홍조, 혈관이 늘어나니까. 근데 술도 처음에는 이제 중추신경계 활성화되면서 혈관이 확장되면서 심장도 빨리 뛰고 동공도 확장되고 혈관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안면홍조, 두통 이런 것도 생기는 게 같이 먹으면은 더 심해지죠. 안 좋다. 더 심해지죠. 그럼 술 한 잔만 먹어도 얼굴 빨개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약을 좀 안 먹는 게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죠. 조심해서 먹어야죠. 그래서 아까 본론으로 들어가면 쌤의 우리나라에서 원투펀치하는 그 손기술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확대. 어떤 분들이 쌤 병원 가면 제가 발기부전 수술을 저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수술로? 네, 발기부전 수술. 그다음에 확대 수술도 제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한 3손가락 안에 되지 않을까. 말을 잘 들어요, 일단. 말을 잘 듣는 이유가 중학교 때 미술을 한 4년을 해서 그런지. 정교의 아트야, 아트. 왜냐면 이거를 똑같이 구현해내고 싶어. 근데 다른 의사는 이 구현 말을 안 듣는 그치.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싶단 말이죠. 누구나 조각인데 야. 수술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렇죠. 손이 말을 들어요. 누구나 계획은 있어요. 그치. 근데 말을 안 듣는데. 이거. 성형외과 선생님들도 그게 기술이잖아요. 그게 사실 그러니까 손기술. 이게 결국에는 조각이라서 그쵸. 예술 작품이라서 말을 들어야 돼. 저 같은 경우 운이 좋은 게 어릴 적부터 엄마가 악기나 미술을 많이 시켜가지고 손이 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발달한 거야. 미세하고. 아까 그 스치면 싸잖아. 왜 그러겠어? 그거 다 예술이야. 그래서 말할 때도 손을 많이 움직이는 게 이게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그 그래서 손기술로는. 감사하죠. 그래도 말을 잘 들으니까. 이런 게 말을 잘 들으니까. 아, 뭔가 믿음이 간다. 말을 약간 잘 미술을 고등학교 했다고 때도 하고. 이제 원래는 미용사가 꿈이었어요. 가위질.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업 시간 내내 가위질을 잡고 다녔거든. 그게 꿈이라서. 물론 엄마 아빠한테 두들겨 맞았죠. 공부를 전교 1등 하는 애가 무슨 미용사가. 그런데 어쨌든 그게 결국에는 지금 메스 잡으니까. 구경 자르고. 가위 자르고 칼 잡고 하는 데에 굉장히 말을 잘 들어요. 내가 여기를 커팅하고 싶은데 여기를 다른 데 커팅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 1mm 차이가. 그렇죠. 그치. 그 1mm 차이가. 필러를 원하는 부위에 요만큼 넣어야 되는데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미세한 차이니까. 힘 조절 그 차이가. 일적인 거 빼고 사적 영역으로도 선생님 손이 대단합니까? 자위의 저 자위처럼. 저 자위의 찰론자라서. 자위의 찰론자예요. 자위의 찰론자. 왜냐면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렇지. 돈 안 들고. 지금 바로 풀 수 있고. 제일 좋다고 봐요, 나는. 근데 그래서 아까 지금 너무 아까 이론이 너무 완벽했잖아요. 그럼 이론만 들으면은 사실 지금 우리 선생님의 사귀고 그 싶어. 아내분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우리나라에서 원탑에 가 있는. 근데 제가 행복의 조루가 경지. 심해가지고 제가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럴 때는 어떻게 치유합니까? 아니 나도 지금- 있다면서요. 근데 많이 나도 앞뒤로. 지금 몇 번씩이나 내 거울 보면서 할까를 나도 몇 번 고민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안 되더라고. 이게 이거 내 고추에 칼을 든다는 게 조루도 수술이 있어요? 조루 수술, 배부신경 차단술. 그러니까 둔하게 만드는 거구나. 그렇죠. 신경이 신경을. 너무 예민하니까. 그러니까 시민성 조루 말고 시민성 조루와 가성 조루 말고. 그러니까 가성 조루는 이제 가성조로가 뭐예요? 아까? 가짜 조루. 가짜 뭐냐면은 조루. 내가 20살 때 첫 관계를 했어. 그러면은 보통 첫 당연히. 관계들은 새로운 경험이거든. 이 그렇지. 동굴 안에 들어가는 거. 이건 무슨 느낌인데 그렇지. 이거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나오거든. 나도 그랬어요. 나도 들어가자마자 나오더라고. 그래서 나도 울었어. 나도 울었어. 여자친구가 괜찮다고 막 그러니까 나 1박 2일 또 바로 틀고. 기분 상한 거지. 자존심 상하죠. 근데 나는 가짜 조루가 아니고 진짜 조루더라고. 그러니까 가성 조루 그때야.
많이 관계를 하면 할수록 조루가 없어지는 거. 이게 이제 가성 조루. 데이터베이스상 삽입부터 시작해서 몇 분 정도 하면은 정상권. 정상권이에요. 몇 분까지 그러니까 이제 좋은 조루의 거예요? 정의가 많이 시대가 바뀌면서 바뀌었어요. 네. 여성이 기피한다거나 내가 대인 기피를 한다거나 이 스트레스 받는 정도 이거를 조루의 진단 기준에 넣었는데 1970, 80년대까지는 그런 기준이 없을 때는 질내 삽입 1분을 기준으로 했어요. 1분? 질내 삽입 1분. 그래서 어떻게 측정했냐면 실제 여성 파트너가 스타바치를 재는 거예요. 그 의학적으로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그렇게 실험을 했은 거예요. 예전에 그 존슨 앤 마스터즈라는 유명한 대가가 존슨 앤 마스터즈. 원래는 그 전에 킨제이 보고서가 유명했고 1950년대 킨제이 보고서가 완전 핫했잖아요. 모르죠. 킨제이 보고서가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자유랑 성관계의 인식을 다 조사한 킨제이는 모르면은 성의학자. 근데 그 뒤에 나온 게 존슨 앤 마스터즈예요. 존슨 앤 마스터즈가 더 좋다. 킨제이는 처음에는 이제 수감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면담 방식으로 했는데 이 존슨 앤 마스터즈는 실제로 이런 스튜디오에 통유리 건너편에서 봐요. 섹스를 하는 거를. 그리고 이거를 심전도를 연결을 하는 거예요. 맥박, 심장, 혈압 이런 것들, 뇌파 이런 걸 다 전선에 연결해가지고 1960년대. 그게 이게 그 존슨 앤 마스터즈라는 박사가 산부인과 의사인데 완전히 이 성 연구에 핵을 그은 거죠. 이거를 실제로 관찰을 하고 그거를 전선에 연결해가지고 실제로 데이터를 만들고 그런 것들 자체. 그리고 분이네. 실제 성관계를 할 때 카메라를 다는 거예요. 어디다? 실제 삽입 장면을 그래서 보려고. 내부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카메라를 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여러 가지 방식을 처음으로 고안해낸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안해냈어. 이 섹솔로지스트, 이 성의학자, 섹솔로지스트로서는 진짜 존경하는 분들이죠. 그 신급 거의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그 처음으로 성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들이니까 킨제이 그 전에는 그냥 음담패설이었고 그치. 그거를 과학으로 풀어낸 게 의학으로 풀어낸 게 이제 킨제이 킨제이랑 존슨. 존슨 앤 마스터즈. 그럼 조루는 1분. 조루의 1분 이내면은 이제 첫 번째 진단 기준에 들어가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의 남성 평균이 3분이라는 보고서가 있어요. 우리나라 1분이고 조루 1분으로 했을 때는 성인 남성의 3명 중에 1명이 기준에 들어간다라고 돼 있어요. 29%, 33% 뭐 사람 문마다 다르지만 그런데 우리나라 평균 남성이 3분이라는 데이터가 있고 여성은 좋아하는 만족도의 시간이 15분이라는 데고 15분.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그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루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가 약이나 수술 부담되잖아요. 약은 치료제가 아니고 계속 먹어야 되고 수술은 부담스럽고 한 번 하면 끝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스탑 앤 스타트. 스탑. 나올 것 같아. 스탑. 하지마. 그리고 이제 체위를 바꿔주는 꼭 거죠. 하지마 이럴 때 여자애가 꼭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움직여. 그러니까 밀어내야 되는 거지. 밀어내? 힘으로 밀어내서 잠깐 체위를 돌린다든지 아니면은 잠깐 텔레비전 끄고 올게. 그러니까 시간을 버는 거지. 그러니까 오르가즘을 낮춰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자애가 짜증내잖아요. 그러니까 짜증 내는데 그래도 싼 거보다 낫잖아요. 잠깐의 짜증이 났다. 싸면은 끝이잖아. 이제 불운기라고 해서 다시 오지 않잖아. 남자는. 여자는 싸고 난 다음에 다시 그래프가 올라가요. 오르가즘 뒤에서도 당연히 고조기, 흥분기, 절정기, 해소기 다시 오르간단 말이에요. 여자는. 근데 남자는 고조기, 절정기, 흥분기에서 오르가즘 그렇죠. 싸면은 질싸하면 끝나는 거예요. 땡기는 거. 그러니까 안 돌아오잖아. 등 돌리고 1박 2일 보고. 그래. 안 돌아오죠. 샤워로 보고. 유튜브 보고. 그래서 등을 멈추고. 만지지 마 이러잖아요. 멈추고, 그 다음에. 그 흥분이 조금 가라앉으면 다시 이제 질내 삽입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잠깐 빼고 구강성교로 전환을 한다든지. 그거 좋은 것 같아요. 구강성교로 전환. 아니면 체위를 바꾸는 면서 시간을 잠깐 우리 창가에 가서 좀. 아니 우리 이제는 좀 침대에 눕자. 이렇게 에스코트를 좀 해가지고 시간을 버는 거죠. 너무 지금 흥분이 너무 심해서 나오기 직전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한 곳에서 몰입하면 쉽지 않네. 그러니까 이게 오르가즘이라는 게 결국에는 남성은 섹스에서 제일 기분이 좋을 때가 결국 사정할 때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맛을 아는 남성들 다 그 맛을 아니까 빨리 사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르가즘을 참기가 힘든 거죠. 그런데 이제 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그러니까 나는 자유의 찬론자라서 자유가 좋은 이유는 안 참아도 되거든. 뭐로 참아 그냥 싸면 되지. 그러니까 편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섹스라는 거는 관계잖아. 인간 대 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하는 걸 참을 그렇지. 수 있고 배려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좋다. 그래서 맞아. 어려운 작업이라는 거죠. 맞아. 아주 좋아. 저 궁금한 거, 아무래도 뭐, 남녀 떠나서 이제 혼자서 성욕을 해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특히나 남성분들은 저 통계적으로 보잖아요. 주변에 하루에 한 번씩은 웬만하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야, 주변 애가 아닌데. 주변 애로 해버리네. 본인들이 다 주변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야, 주변에 많아요. 자기 얘기를. 경찰 형도 빼버리고 그냥. 근데 예전부터 그런 속설이 있었어. 뭐야? 이거 너무 많이 하면은 뭐, 뼈 삭는다. 아니 뭐 조루 이런 것도 있지만은 질량 나중에 보존의 법칙. 정자 없어버린다. 할 수 있는 그게 정해져 있다. 아니면 하루에 선생님이 보시기에 하더라도 하루에 딱 몇 번 정도가 좋다. 이런 기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아니면은 무한정해도 상관없는. 정력이 되는 대로 뭐 해라. 첫 번째는 말씀드리면 이제 정낭이라는 거 한 주머니에서 정액을 보존합니다. 거기에 한 15번에서 20번 발사할 수 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20번씩 발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전립선에서 정액이 3분의 1을 생성을 하고 고안에서 정자를 만들어서 정낭에서 보존을 하는 건데 이거를 배출을 안 해주면 썩어버려요. 어쩔 수 그래서, 없네. 그래서 전립선염, 정낭염이 생기는 거예요. 건강까지. 전남염하고 전립선염이 생겨요. 그래서 안 좋아요. 그래서 대한비뇨기과학회에서는 3일에 한 번 사정을 권고를 해요. 3일에 한 번. 가장 박한데? 전립선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최소를 얘기를 하는 최소.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궁금한 거는 내가 하루에 7번, 저도 하루에 7번 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고등학교 중학교 때. 때는. 응. 근데 어쨌든 그게 물어봐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거 걱정되거든. 아니야? 걱정되는 거. 근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왜냐면 거기에 이제 근력 손실 오는 거 아니냐요. 키가 안 크는 건 아닌가요. 옛날에 오는 그런 거 얘기 아닌가요? 있었어. 많이 하면 키 안 큰다고. 근데 워낙 소량이에요. 거기 들어있는 단백질이. 미미하다. 맞아. 진짜 소량이야. 아. 그렇기 때문에 7번 연말을 하더라도 고기 한 조각 먹으면 끝나요. 됐다. 그러니까 잘 먹는 게 중요한 거고 중요한 거는 또 10시에부터 이제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자야 되는데 되는구나. 안 자, 얘네들이 게임한다고. 그러면 안 크는 거예요. 키도 안 크지만 고추도 안 커요. 그리고 자기 전에 치킨 헤비하게 먹고 자잖아. 그러면 숙면이 안 돼요. 잤다 깼다 이러면은 그렇네. 이 성장 호르몬하고 남성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안 돼요. 잠을 얼마 잔 거야? 학창 시절에? 저요? 잘 잤어? 저요? 응. 14시간씩 잤어요, 저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저는 뭐 이틀에 한 번 괜찮다. 하루에 한 번 괜찮다. 물론 너무 많이 하면 하루에 7번 정도면 딸바보 수준입니까? 중독 자가 진단 기준표가 있어요. 근데 저도 거기 들어가더라고요. 딸바보! 나는 딸 전문이거든. 딸 전문이. 근데 중독이 어쨌든 좋진 않은 근데 거. 중독이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더라고요. 항목이 10개 항목인가? 그 중에서 3개면 이제 중독이라고 되는데 나는 5개인가 6개인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루에 3번 이상 딸을 치느냐. 한다는 그런 거더라고요. DDR. 근데 중독은 어쨌든 좋진 않은 거죠. 뭐든지 좋죠. 중독은. 중독은. 술중독이든. 근데 중독이란 게 사실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횟수랑 딱 이렇게 절대적 숫자가 아니라 중독이란 건 자기가 이게 제어가 안 되는 순간을 그게 중독이라 그러는 거고. 좋다. 제어가 안 되고 괜찮죠? 일상생활이 불가능, 일상생활 피해를 받기 시작하는 거. 내가 일을 못한다는 이제. 어제 방송 자느라 못 갔거든요. 지금 피곤해가지고. 원장 선생님도 중독이라고 하시니까. 저도 뭐 자의에 참는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자의해라. 감추지 말고. 자해찬. 하지 말고. 자해찬이네. 한번 여자친구, 당연히 섹스하고 싶겠죠. 여자친구가 생기면. 그렇지만 저도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얼른 자위하고 다시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하다가 갑자기 생기잖아. 그렇지. 고등학교 때. 그렇지. 그거 애국가로 안 되더라고요. 돼. 빨리 하고 그냥 빨리 공부를 복귀하는 게 좋은 거지. 역시 선생님 효율적이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성관계를 어쩔 수 없이 여자친구랑 하게 될 경우에는 깨끗하게 콘돔 끼고 해야 되고 위생, 만약에 성병이 의심되면 요도가 고추가 간지럽다거나 노란색, 하얀색 고름이 요도 끝으로 나온다거나 오줌 쌀 때 따가워. 불타는 것 같아, 요도가. 그러면 병원 와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여성 아이들도 네. 냄새 나거나 우유찌꺼기 나오거나 그거를 방치하면 후유증이 생긴다는 거죠. 합병증 불임 같은 불임 또는 이제 고환염, 부고환염, 전립선염, 정낭염, 요도협착. 나중에 몰라 본인이 나중에 안단 말이죠. 여성한테도 나팔관 협착, 나팔관 그렇지. 폐색, 자궁의 임신, 골반염, 자궁염 나중에 착상 안 돼. 이런 것들이
나이 이제 돼서 왜 임신이 안 되지? 그럼 병원을 레귤러하게 가는 게 어떤 의미로든 좋겠네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거는 내가 지금 성병인가 봐. 어른들도 알아야 되고. 그죠. 어른도 똑같이. 성교육은 죽을 때까지 받아야 된다는 거죠. 70살 노인분들 안 와요. 70대, 80대 분들도 관계 많이 하거든요. 네. 마지막 남은 인생이 내가 3년이 될지 1년이 될지 그치. 모르는데 마지막 남은 행복이야. 그렇지. 유일하게. 그래서 발기부전 수술을 90살이 돼도 거구나. 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많이 한 게 92살 분 발기부전 수술 해봤거든요. 92이요? 그거 살려냈어요? 살려냈다. 그러니까 그분은 60대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대단하다.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거야. 아. 30살 착하다, 마음이 그래도. 행복하게 왜냐면 이 여자친구 자기 지금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는 자기 인생에 마지막 여자네. 10년 동안을 자기는 혼자 살았는데 안다는 거야. 자기도 자기 재산 노리고 한 것도 알지만 그래도. 그래도 아무도 신경 안 썼는데 밥도 안 해주고 그렇네. 말벗도 안 해주고 여행도 못 가고 그치. 돈이 있으면 뭐해. 돈이 많은 건 아니지만 오케이. 어쨌든 수산이 질문에는 딸바보 요거는 건강한 거다. 건강한 거다. 괜찮다. DDR. 오늘도 그럼 저는 가서 한번. 열심히. 오른손잡이에요? 네? 오른손잡이? 예. 건강한 겁니다. 건강한 놀리지 마세요. 안 놀려요? 저도 쳐요. 저도 딸바보예요. 너 몇 초요? 너 몇 초? 자, 그럼 지은 씨 마지막 질문 궁금한 거 하나 하고 마무리하죠. 네. 전 처음에 아까 내가 선입견을 갖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비뇨기과는 남성분들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방광염 정도 있으면 보통 산부인과를 많이 간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네. 산부인과 선생님들은 전문의 따기 전에는 요실금이나 방광염을 치료를 해본 적이 없어요. 다 전문의 따고 나와서 과외받아서 이제 진료를 하는 이유가 네. 환자들이 산부인과를 가니까. 그럼 근데 원래는 그게 아닌 거예요? 전문의 따기 전에는 비뇨기과에서 다 봐요. 아. 방광암, 네. 방광염 이런 것들을 요실금 이런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문제 소지가 좀 있고 이제 방광염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 가면 항생제를 줘요. 네. 근데 항생제가 답이 아니거든요. 균이 없는 방광염이 되게 많은데 간질성 방광염, 방광통증 증후군, 만성 방광염, 재발성 방광염의 대부분이 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항생제를 계속 주고 있다고. 그럼 위장만 썩어 나는 그러게요. 거죠. 의미 없이. 그러니까 나는 답답하다. 비뇨기과 의사 입장에서는 네. 답답한 거죠. 그리고 요실금 같은 경우에도 스트레스성 요실금, 복합성 요실금이죠. 기침할 때 새는 거. 네. 그다음에 갑자기 마려서 새는 거. 오. 그다음에 넘쳐 흘러서 새는 거. 방광이 넘쳐. 일류성, 범람성 요실금. 그다음에 해부학적 요실금, 기능성 요실금, 관략근 자체가 기능이 힘이 빠져서 엄청 많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산부인과 선생님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수술합니다. 복합성 요실금 수술할 때만 네. 요실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절박성 요실금인데도 요실금 수술하고 범람성 요실금인데도 수술해버리고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고 나한테 오게 네. 되는 거죠. 이거 왜 안 수술했는데 왜 수술할 필요가 없는 건데 어. 항생제를 쓸 게 아니고 아까 액션 취하는 거에 비해 되게 전문가시네. 아까 액션 막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뭐 하시던데 막 꺼내놓고 막 뭐 아니, 하시고. 성의학자라서 성 얘기할 때가 제일 재밌어요. 천직이네요. 저랑 비슷해요. 저도 이거 천직이거든요. 비뇨기과 과를 택한 게 27살에 이제 과를 정해요. 의대에서는 26살, 7살.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쵸. 선택하는 거지. 선택도 하고 받아야 되기도 하고 합격도 해야 점수대로 돼요. 또.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비뇨기과는 초비인기과. 비인기. 인기가 없어요. 그래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고추가 놀리기만 하는데. 돈도 못 번다고 놀린다고. 비인기과라서 그냥 내가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27살, 6살 때는 나는 섹스가 인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비뇨기과가 제일 멋있는 과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도 의대에서 공부를 좀 많이 못하는 과예요. 애들이 친구들이 의대 나도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인데 의대 갔다 애들이 멍청하다고 엄청 공부를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왜 이렇게 못해 맨날 놀려 맨날 딸바보니까 그렇지. 피곤해. 그 시간에 걔네들은 참고 공부하는데 그걸 못 참고. 또 공부하다가 잠깐 하고 하자. 그게 8번이야. 그런데 이제 그래서 공부가 참 하기 싫었는데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 산부인과, 정형외과, 뭐 내과, 소아과, 뭐 온갖 과 과는데 공부를 안 하는 수업 시간 맨 뒷자리에서 잠만 자고. 그런데 비뇨기과 수업이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 재밌어. 그럼 앞줄에 앉고 앞줄에 앉으니까 다 뭐 학점이 C 플러스 이런데 그것만 A가 나오고. 와 이거다. 내가 이거네. 이거구나. 이게 제일 재밌네 이게. 정형외과에서 막 붕대 하루 종일 감고 머리 열고 뭐 척추 까고 뭐 가슴 열고 재미가 없더라고.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데 아 고추 이거는 아니 내시경으로 끝도 없어. 내시경으로 요도를 들어가가지고 방광 들어가지고 요관 따라서 심장까지 내시경이 들어간다 생각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아, 그럼 요즘도 수술실 들어갈 때 설레요? 아, 오늘은 어떤 꼬치를 먹을까? 이렇게? 요새는 안 설레 사실. 처음에 집도를 하고 초창기에는 당연히 긴장 많이 했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지. 긴장 많이 하고 그리고 처음 이제 집도를 맞고 칼을 줘야 이제 선배 교수님이 엄청 얼마나- 머리 하얘져요. 얼마나 떨리겠어. 머리 하얘져. 내가 예상했던 수술이 아니야. 그치. 해부학이 조금이라도 변형돼 있어. 왜냐면 사람은 다 혈관 신경이 그렇지. 다 다르기 때문에. 엄청 근데 어렵겠다. 예상했던 거랑 시뮬레이션이랑 다르게 나오면은 머리 하얘져요. 그치. 진짜 도망가고 싶어져. 근데 예민해. 다 놓고 그냥 도망가고 싶어져요. 그리고 실제로 하고 나서 울어요. 복도에서. 왜? 내가 수술 잘못한 것 같아서. 이 죄책감. 진정성. 수술 잘못한 것 같아서. 저런 의사가 그런데 못했어. 시간이 갈수록 응. 이게 그치. 무미건조해져. 이게 관성으로 또 가. 지금 눈 감고 다 하죠, 그냥. 그냥 눈 감고는 아니고 그냥 눈은 떠야 돼. 솔직히 하기 싫죠 이제. 음. 그래서 이제는 많이 페이닥터 우리 부원장님한테 많이 많이 가르쳐주고 그냥 들어가서 하시고. 수제자. 그러면은 나 진짜 이제 마지막 질문 생각난 게 그렇게 내가 사랑했던 그것도 이제 약간 나한테 의미가 없어진 거잖아요. 막 설레지도 않고. 그러면 요즘 우리 선생님을 설레게 하는 거는 뭐예요? 딸이지 뭐. 아니 그것도 이제 별로 무의미할 것 같아요. 새로운 그냥. 영상과. 관성이 딸은 아직 있는 거는. 설레죠? 잠깐이죠. 잠깐의 설렘? 그 잠깐이라도 있으시네. 잠깐의 설렘? 근데 뭐 모르겠어요. 이제 나도 다른 사이트나 다른 어플을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여기 딸 전문가들한테. 새로 이제 나를 다시 설레게 해줄. 그분이 그분이고 똑같은 AV가 나오니까 지겨워지는 거죠. 설레는 거는 어렵다. 별로 없으시다. 없다. 자, 마지막이 그래도 우리 원장님 병원을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그분들도 다 이제 다 그치, 선생님이 보고 계시고. 수준이니까. 아유 연세대 나오신 분이고 엄청 잘해요. 연세대. 연세대 어. 꼬치 전문이야. 저한테 사사받아가 잘하시고 엄청 우리 이제 잘하시지. 그 환자분들 중에서 대표 원장님한테 받고 싶어하는 분들은 있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찾아보시고 오신 분들은 그치, 그치. 알아요. 대표 원장님한테 받겠다고. 그럴 땐 당연히 원장님이 해주죠. 그거 무조건 해야죠. 아. 수술을 잘 받기 위한 꿀팁은 꿀팁은 40대가 수술 제일 잘합니다. 이제 50살 넘어가면 손이 떨린다는 손 얘기가 떨리고, 있어요. 눈도 그리고 침침하고. 30대는 우리가 35살쯤에 이제 전문의 따고 나오는데 경험이 없지. 경험이 없죠. 그러니까 최소 10년은 넘어야 돼 이게 의사. 40대 중반.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15년 차인데 10년이 넘어가니까 모든 게 뭐예요? 내가 진짜 내가 우리나라에서 진짜 최고다. 내가 지고 싶지 않다 이런 자신감이 누가 와도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어떤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해달라 그래요. 확대나 이런 거를. 근데 경험이 없으면은 내가 하던 방식으로 하고 그렇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어떤 걸 하더라도 지점토 알겠어. 만들듯이. 해줄게. 해줄게.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그래서 40대가 제일 좋고 그다음에 이 의사의 눈빛 눈빛. 자신감 있어야 돼. 예를 들면 그런 거. 어. 만약에 부작용 쾌감한데.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책임집니다. 진정성. 엄제도야. 나 계약에 엄제도야. 그런데 이거 요구하고 저거 요구하고 자신 있어요? 무작용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했을 때 그럼 다른 병원 가세요 한다거나 막 약간 좀 당황한 것 같다. 머뭇머뭇하다. 그럼 눈빛을 피한다. 안 돼. 그러면은 일단 쪼는 거야. 그렇죠. 직거래가 일단 쫄면 나와야 되네. 그 수술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네. 어떻게 한번 확대 한번 할래? 아까 난 개인적으로 지금 궁금한 거 그래서 축소술도 하냐고 물어보려고 했어. 축소술도 해요? 합니다. 자연 상태의 큰 대물이 줄여달라고 하시는 분은 없었고 수술로 인해서. 수술로 인해서 너무 큰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큰 거 내가 한번 본 적 있거든요. 이건 내 팔만 한 거. 와. 거짓말 안 하고. 거짓말 안 했을 때. 근데 길이까지도 이제 중독인 거예요. 자꾸 확대 먹게. 성형 중독처럼 확대 중독. 내추럴이 아니구나. 왜냐면 한 번 맞들이면 이쪽도 근데 그게 무한하게 돼요? 일단 텀블러가 좋아야 돼요. 기본. 많이 들어가줘야 돼. 이거 기본 가락구가 있어야 돼. 가락구. 가락이 골격이 있어야 좋아야 돼요. 기본 가락이 그래서 있어야 돼. 작으면은 한계가 있다. 계속 스텝 바이 해봐야. 스텝으로 늘려나가야 돼. 조금씩. 피부도 늘려놓고 계속 늘려나가야 돼. 근육도 늘리고. 근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이제 있지. 나 같은 사람은 한계가 있고 명수 선생님 같은 분들은 넣으면 넣을수록 계속 들어가요. 나보다 허벅지.
어쨌든 오늘 우리 선생님 그 병원 인천 정확히 명칭으로도 정확히 알려주세요. 그래 말씀해주세요. 우리 보고 가고 싶은 분들이 가시니 맞아. 왜냐면 선생님 눈빛으로 믿고 가는 거니까 이제. 인생은 해피. 인생은 해피. 섹스도 해피. 섹스도 해피. 비뇨기과는 해피 비뇨기과요. 해피 비뇨기과. 해피 해피. 해피 해피. 저는 진짜 1년에 한 번씩 꾸준히 그거 혈액이랑 소변 검사를 성병 받거든요. 검사를. 아니 그래도 마인드가 됐네. 이게 건강한 거죠. 건강한 맞습니다. 마인드. 귀여워. 맞습니다. 너 안 받죠? 안 받아요? 나는 혼자 하는데 여기 병이 어디 있어? 그래 균 들어가. 그래도 이제 다 가지. 딸바보도 받아야 되죠 레귤러하게. 균이 있어요. 있어. 여기에도 균이 있는데 네. 여기에도 다 균이 있잖아요. 그래. 저 수술실 들어가듯이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하고 하는데 무슨 균이 어디 있습니까? 하얀 거 닦아라. 손 씻고. 메스 해가지고 딱 가지고. 알겠습니다. 오일 해가지고 딱. 웨딩 검진이라 그래서 결혼하기 전 분들이 많이 이제 받으러 오세요. 그러니까 요새는 남자가 불임이 있는지 정액 검사죠. 그러니까 불임이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웨딩 검진을 해서 여자분이 남자분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실제 불임 부부의 30%는 남자 쪽 원인이에요. 근데 여자는 검사하기가 힘들어요. 밝혀내기가. 검사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치. 근데 남자는 정액만 받아주면 돼요. 그치. 병원에 야동 방이 있어요. 야동 틀어주면 방이 나와요. 그거 못 틀어줘요 거기? 진짜 일본? 그건 좀. 아니, 일본 AV 나와가지고 일본? 직원이 깔아놨어요. 그거 바꿔달래요? 바꿔줘요? 이거 취향 안 돼, 이거 안 아닙니다. 된다고. 엄청 많아요, 양이. 바꿔줘요? 야동이 엄청 많아요. 아, 그럼 들어가서 지정이 아니라 내가 고르는 고르는. 아, 내가 고르는 그러니까 시스템이네. 그 병원의 그 방에 밤꽃 냄새가 진짜 진동을 합니다. 리얼로? 왜냐면 거기 다 정액 검사하는 데니까. 엄청 뿌리는데 방향제 엄청 뿌리는데 아우 안 안 없어져요. 돼. 거기는 아침 고수목원이야. 아 근데 그 실제로 그 웨딩 검진 와가지고 선생님이 그 남자 쪽에 불임인 거를 얘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많이 있어요. 아 그럼 걱정이 많으신가 봐요. 그러면 진짜 어떻게 얘기해야 돼? 제가 처참합니다 진짜. 그좀 그것도 처참하고 성관계 바람 폈는지 확인해달라고 오는데 그거 어떻게 확인해요? 균이랑 얘기를 해보면 이제 바람 핀 게 맞죠. 근데 이게 얘기하기 힘들어. 15년 하면서 근데 가치관도 좀 변하는 것 같아요. 좀 어떤 게 더 옳은지 아직도 지금 한가름이 안 되고 어려워. 말해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숨겨주는 덮어주는 게 맞는 건지 아, 근데 진짜 아직도 어렵다 이거는. 가치 판단이 아직 안 돼 그렇지. 있어요. 바람 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 바람 핀 분은 날 죽일 듯이 그치 쳐요. 그치. 왜냐면 진짜 이혼하니까. 실제로 헤어지니까. 그치. 그러니까 죽일 듯이 쳐다보거든.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그것도 싫고 덮어주자니 이것도 싫어. 애매하네. 어렵다. 그럴 때는 딸 한 번 치면 시원하게. 에이씨, 모르겠다. 모르겠다 내 거다 쓰자. 방에 가가지고 만사는 딸로 해결돼. 우리 같이 한번 검진 받으러 가자. 아, 좋아요. 아, 그러니까 그냥 한번 검진만. 선생님 진짜 검진 한번 받으러 가도 돼요? 어쨌든 둘 중에 한 명 무정자 뜨는 거 아니야? 아, 저는 약간 그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여태까지 만난 여성분이 한 300분 좀 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검사를 좀 많이 받는 거고. 근데 그 프로텍션을 안 쓴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근데 28부터는 요게 좀 이상한 거야. 세? 그래도 확률상 한 사람은 아기가 한 번도 그래서 안 생겼는데 물론 항상 늘 조심하긴 했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이제 한 수천 번 수만 번 정도 했으니까 그중에 한 번 정도는 누가 봤어? 내가 수만 번 한 거? 그랬는데 약간 한 정도는 임신 여태까지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내가 문제인 거 정액 그거 아닐까. 한번 받아주면 되겠네요. 아니 확인만 브이로그 하니까. 한번 찍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분유기과 누가? 방문기. 아, 방문기. 왜냐면 깜짝이야.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잖아. 약간 나 분유기과 가보고 싶은데 좀 걱정되는 거야. 갔을 때 좋아요. 어떤 진료를 받고 어떤 질문을 받고 이런 게 약간 좀 겁나는 분들한테 약간 브이로그처럼 한번 아니 근데 쓱 무장자증이라고 해도 나는 오히려 좋다 이렇게 괜찮아? 또 생각도 했어. 총각분들 중에서 요새 정관 수술해다는 사람이 많아요. 오히려? 자식을 원하지 않는다. 싱글 어. 독신주의자인 거죠. 그래서 그냥 평생을 그런 임신이나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평생 관계를 하면서 살겠다라고 그래 해서 이렇게 내추럴인데 나는 무정자증이야. 그럼 야 이거 하느님이 찍어준 거 아니냐? 야 너 너는 그냥 마음껏.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20대분들 예전에는 정관 수술 받으려면 안 해줬는데, 지금은 요새는 이게 무슨 트렌드가 돼가나 너무 많아지니까 꽤 많나 보다. 얘기를 해보고. 근데 저는 차라리 너무 책임감 없이 그냥 일단 막 하고 나서 뭐 무슨 일 생겨서 나 몰라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차라리 이제 정관장에서 많이 얘기를 받는 게 합니다. 나은 것 같아요. 다시 이을수기 어렵다. 다시 문합하기 어려우니까. 아, 그래요? 잘 생각해라. 어려워요. 지지는 거니까 그런 거. 정관은 이제 저 그러니까 같은 경우에 못 갖다 푸는 거 7분이면 끝나요. 응. 7분 수술이면 끝나는데 문합하는 건 2-3시간 걸려요. 그리고 그 성공률이 100%가 안 돼요. 그래요. 간단하지 있는 않구나. 거는 확률이 90%인데 실제로 그게 임신까지 되는 데는 50% 미만으로. 와. 그리고 내가 하면 안 정관을 되겠네. 끊었다고 하더라도 7년 이내에 복구를 해줘야 돼. 7년이 넘어가면 그 성공률이 확 떨어집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쉽지 않네. 그래서 정관 수술은 총각 같은 경우는 신중하게. 그러네, 당연하죠. 진짜. 물론 이제 피임법 중에서는 정관 수술이 여자가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면서도 금방 끝나고 그다음에 피임의 성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궁 내 장치를 하든 네네. 패치를 하든 사후 피임약을 하든 어떠한 피임 성공률보다 높은 게 정관 수술이에요. 궁금한 게 정관 수술을 하면 정자만 안 나오는 거고 정액은 나오는 거예요? 그치. 정액 안에 정자가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지. 그렇구나. 거의 삼다수 나온다고 보면. 더럽네 진짜.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쌤이랑 얘기하니까 재밌다. 재밌네요. 네, 진짜 저희도 한번 조만간에 그 얘기한 것처럼 브이로그 괜찮을 것 같아요. 재밌을 한번. 것 같아. 검사기 해가지고 인천의 해피 비뇨의학과 한번 또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면 이제 원장 선생님 항상 계시니까. 항상 계세요? 예. 애매해. 아니면 출퇴근이 조금 출근 좀 늦고 좀 자유로워서? 퇴근이 좀 빨라요. 직원분들이 30분. 예. 저 가면 이제 직원분들 다 구경 나오라 그래도 괜찮아요. 자꾸 내추럴 이만하네 지금. 숙소술 내추럴 이거. 근데 진짜 크게 생겼어요. 와, 이러면 진짜, 와. 진짜 크게 생겼어요. 진짜? 네, 이분은 내가 허세 있는 스타일 아니잖아요. 잘 안 보이는데. 나도 여기서는. 불편하다니까. 빨리 끝내요. 거참. 빨리 그래? 끝내. 자, 어쨌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두 분, 우리 지은 누나도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우리 엄재두 선생님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함께 하면 좋겠네요. 좋아요. 자, 그럼 저희도 오늘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쌀게요. 항상 안 싸고 질질 끌어가지고 빨리 끝내라고. 방송 지루해요. 방송 지루 지루. 잘 못 싸. 안 못 끝내, 안 끝내. 끝내 오빠 빨리 끝내. 자, 그럼 두 분과 함께 저희도 같이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거만해졌다 좀.